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차를 대표하는 대형 SUV죠. 7인승 SUV 팰리세이드인데요. 자,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기존까지 팰리세이드 약점이 뭐였을까요? 다른 부분, 구성 다 좋았죠. 하지만 승차감이 좋지 못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저도 혼자 타시는 분들께는 추천을 드렸지만 이 뒷좌석에 아이 또는 가족을 태울 때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승차감이 떨어지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자, 이번 모델에서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승차감이겠죠. 과연 달라진 팰리세이드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속부터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부드럽게 속도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이 발생하는 속도는 SUV로서는 뭐 충분히 좋은 편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현대차 전자식 스로틀을 처음 사용할 때 조금은 반응이 늦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제네시스 쿠페 같은 경우도 정말 요만큼 좀 늦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팰리세이드 그런 점들이 없고, 또한 가속 페달 조작에 따라서 지금 보이시나요? 자, 스로틀량을 제가 한 10에서 한 20%만 딱 주더라도 바로바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고성능 차들처럼 뭐 정말 빠르게 내부 체결 속도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SUV로서는 충분히 좋은데요. 자, 파워트레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변속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현대차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지금 속도 오차는 대략 한 4km 정도 나고 있습니다. 계기판상으로는 이제 좀 있으면 지금 한 180km 정도가 됐고, 실제 GPS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지금 속도는 대략 한 4km. 이 정도면 오차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없네요. 자, 이제 스포츠 모드로 돌려볼까요? 자, 스포츠 모드로 돌리자마자 뭔가 엔진이 살짝 움찔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스로틀 반응 자체가 이 노멀 모드, 컴포트 모드보다 뭐 대폭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세팅 부분에서 별 아쉬움은 찾을 수 없고요. 야, 근데 이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항상 이제 같은 시험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간을 지날 때 약간은 튀는 느낌이 드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속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리어 쪽의 승차감이 제법 좋은 편인데요. 자, 가속을 쭉 해볼까요? 근데 직진 안전성은 조금 떨어졌네요. 지금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티어링을 조금씩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약간은 흔들리는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자, 이 차로 사실 뭐 지금 저희가 시험하는 것처럼 200km 이상을 넘나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뭐 설령 이 과속을 하시더라도 직진 안전성 자체가 약간은 떨어졌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라는 것인데, 나머지 영역에서는 별 아쉬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용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레인지가 있죠. 뭐 정지 상태에서 시속 우리 기준으로 이제 한 110km 정도. 자, 속도를 낮춰볼까요? 살짝 170km를 지금 전후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은 직진 안전성이 떨어졌네요. 옛날에 이 초기형 MDPS를 저희가 이제 한참 지적을 할 때 온센터 필이라고 하는데, 스티어링이 중앙에 있을 때, 직선할 때 느낌을 보는 이제 시험 모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제조사들이 다 하는데 여기서는 좀 희석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스펜션 쪽이 원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일반 소비자분들이 하위 모델, 특히 이제 뭐 밑에 있는 다른 SUV에서 올라왔을 때 이때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왜냐면 무게에 의한 안정감도 있으니까요.
이 라이드 앤 핸들링이라고 얘기하죠. R&H 이쪽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포기하고 승차감을 지금 얻었거든요. 그렇다면 자, 이 차의 사용 목적을 감안하면 패밀리카로 이용되죠. 여러분들 뭐 캠핑을 다니실 때 뒤에 아이를 태웠을 때 이때가 더 중요할 겁니다. 자, 그 조건에서의 만족감은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상급의 모델로 접근을 하면 성능이 좋아짐과 동시에 이 승차감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중 브랜드에서는 고가의 그런 소재들을 써서 만들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 지금 이 정도면은 저는 타협을 해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좀 승용차에서 올라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스티어링 쪽이 이거 왜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 돼? 하는 그런 아쉬움을 지적하시긴 할 것 같네요. 긴급 차선 회피 능력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속도 3, 2, 1 100 정도 되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있긴 한데, 네,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속도로에서 뭔가 갑자기 출현한 이런 것들을 피하실 때도 큰 아쉬움은 없으실 것 같네요. 자, 한 번 더 레인 체인지 가보겠습니다. ESC 온이에요. 네. 90. 자, 선의 시험을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ESC는 완전히 꺼지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SUV들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레인 체인지 해볼까요? 이번에는 안전상 90 정도, 실제 속도를 지금 90에 맞추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90이고요. 자, 시점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티어링을 조금 크게 가져가 볼게요. 선의 리프트. 뭐 리어가 빠지긴 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네요. 네, 이 정도면 뭐 타협할 정도는 됩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스테빌리티 측면에서 약간은 좀 뭐랄까요, 성능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승차감을 살린 그런 셋업이니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팰리세이드 가볍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이렇게 스티어링 이제 인풋이라고 얘기하죠. 차량 거동 자체가 좀 소프트해지면서 민첩성은 조금 떨어졌어요. 자, 뭘 하나 얻으면 어떤 것이 이제 희생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승차감을 뚜렷하게 얻고 핸들링, 그리고 이제 직진 고속주행 안정감이 약간 좀 희생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달려보죠. 엔진은 아주 폭발적이진 않습니다. 뭐 배기량을 감안한다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상에서 이용하는 데는 뭐 충분히 좋은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잘하는 부분, MVH.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일단 정수성부터 한번 볼까요? 흡차음제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엔진의 소음 유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아이들링을 비롯해서 여러 환경에서 이와 같은 정숙성이 잘 입증되고 있죠. 이런 정숙성은 고급 대형 세단과 비교해도 아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정수성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차체가 커졌을 때 아무래도 이제 바람에 대한 저항감이 있거든요. 근데 수치를 떠나서 바람을 처리하는 능력, 오히려 G90보다 약간 더 낫다? 이게 과장 같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건 타이어 쪽 이슈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타실 때 이제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주행을 해 나갑니다.
자, 근데 코너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속도 빠르네. 그러면은 가속 페달에서 자연스럽게 발을 떼게 되죠. 네,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와 같은 시험을 합니다. 리프트 오프 모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뭘 하세요? 그 다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래서 BMW 같은 경우는 이미 20년 전에 이제 CBC라는 게 있거든요. 코너링 브레이크 컨트롤이죠. 그래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차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제어를 해줍니다. 지금은 후반에 조금 이게 타이어의 지속성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자, 뭐 미쉐린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주 최강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다 보니까 이게 똑같아요. 뭐 하나를 잡으면서 뭐 하나를 잃는 경우가 있거든요. 엔진은 기존처럼 2.2리터 디젤, 3.8리터 가솔린을 사용합니다. 2.5리터 터보 엔진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 부분은 실망스럽죠. 하지만 다양한 차를 개발 중인 현대차 입장에서 추가적인 파워트레인을 넣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엔진 변화에 맞춰 서스펜션을 비롯한 다양한 것들을 다시 손봐야 하기 때문이죠. 테스트 모델은 3.8리터 가솔린, 최고 출력 295마력, 최대 토크 36.2kg/Fm의 힘을 갖고 있는데요. 수치적 변화가 없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사용된 엔진인 만큼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는 장점이 있죠.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주행상 티가 안 나는 부분이긴 하나 최대 토크가 너무 높은 RPM에서 나온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 발진 때 배기량 대비 힘차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죠. 향후에 일상 영역에 비중을 둔 토크 밴드를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최대 토크가 나오는 RPM을 조금 더 낮추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폭발적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일상에서 즐기는데 충분한 힘, 특히나 이제 뭐 정숙성 이런 부분 좋기 때문에 배기량 대비 아주 이제 뭐 확 빠르게 달린다. 특히 요즘 터보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자유롭게 엔진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이 정도면 수긍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팰리세이드 발진 가속 성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험 결과 8.15초가 나왔습니다. 가장 빠른 기록인데요. 이전 모델과 비교를 해도 조금은 뒤처진 성능입니다. 물론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차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발진 가속 성능보다 일상 주행 성능인데 저속 토크가 조금 더 강화가 되면 보다 편안한 주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 이번 팰리세이드 처음 만나고 나서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은 그릴입니다. 자, 디자인도 한번 볼까요? 큰 틀은 동일하지만 전면 그릴을 중심으로 생각보다 많은 디자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소한 변화 정도가 이뤄져야 기존 오너들도 좋아하는데 의외로 초기형과 후기형 간의 디자인 차이가 크죠? 분명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적용된 그릴이 더 멋져 보입니다. 프론트의 디자인 변화는 다양한 모델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현대차만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잘 느끼게 해줘서 좋습니다. 측면 차이는 크지 않죠? 그래도 새로운 디자인의 휠을 달았습니다. 나름대로 세련되게 보이죠? 후면의 변화는 범퍼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기존 모델과 비교해 볼까요? 범퍼의 변화가 눈에 더 잘 들어오죠? 어떠신가요? 그래도 저는 이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그릴이 좀 더 존재감을, 팰리세이드가 가진 존재감을 더 잘 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조향 성능, 이 핸들링 자체만 놓고 본다면 떨어지긴 했지만 국내 성향을 놓고 봤을 때는 승차감 쪽을 오히려 잘 잡았기 때문에 특히 뒷좌석이 불만이셨던 분들이라면 이 팰리세이드 이번 모델에서 만족감을 찾으실 것 같네요. 지금 상태라면 기존의 팰리세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서스펜션만 교체를 하셔도 승차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타협하실 만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 뭐 사실 현대자동차 실내 잘하잖아요. 자,
실내 어떤지 볼까요? 실내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소한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달라졌죠? 최근 현대차에서 많이 쓰는 스타일입니다. 버튼의 조작감도 좋고요. 계기판도 아날로그 대신 디지털로 바꿨습니다. 확실히 이런 움직임에 현대차 빠르게 대응하고 있죠. 센터 디스플레이도 시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산차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인포테인먼트의 성능도 좋고요. 공간은 충분합니다. 공간 때문에 팰리세이드를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2열을 볼까요? 공간 그리고 활용성도 충분히 좋네요. 다른 것보다 승차감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사라졌죠. 대신 운전 감각 측면에서 아쉬움이 생겼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금은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긴 하네요. 3열도 차체 길이 등을 감안했을 때 무난하죠? 우리가 7인승 SUV를 생각하는 이유, 적어도 이를 위해 경쟁력을 높여놓은 것이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특징입니다. 이제 나머지들을 볼까요? 자, 뭐 매우 큰 틀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예나 지금이나 뭐 지금 봐도 사실 구성적인 부분 뭐 충분히 좋잖아요. 그리고 디자인에서도 새로운 차, 새롭다기보다는 시대에 맞는 차를 타고 있다는 그 느낌을 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올 시즌을 사용하는데 최근 이제 현대차 쪽에서 많이 쓰는 오이 타이어 중에 하나죠.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충분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특정 조건, 아까 같은 경우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약간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상용 타이어로서는 충분히 타협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팰리세이드 제동 성능을 볼까요? 브레이크 자체의 제동 감각은 무난했습니다. 기록을 볼까요? 40m를 약간 윗도는 수준이죠. 7인승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성능입니다. 다른 것보다 기존 모델 대비 제동 거리가 많이 늘었죠. 초기 모델 대비 기본 채용되는 오이 타이어의 성능 저하를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달리다가 타이어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동 성능 자체는 무난합니다. 하지만 이제 타이어가 마지막에 소리로 들으셨을 거예요. 자, 다시 가볼까요? 자, 실제 속도 100. 자, 서스펜션을 이렇게 푹 잡고 있기보다는 이제 소프트한 성향이다 보니까 드드드 약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리고 또 타이어도 확 잡아주면, 타이어의 성능이 좋으면 이거보다는 제동거리가 짧아질 수 있겠지만 승차감에 포커싱한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협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현대 팰리세이드. 오늘 근데 특정 이제 성능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께서 충분히 타협을 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타는 차는 아직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죠. 승차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소음도 중요하고요. 네, 오늘 만난 현대 팰리세이드. 기존 팰리세이드도 물론 좋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영역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영역이란 것이 우리가 팰리세이드를 택하는 것은 가족 때문인데 가족에게 미안한 승차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바꿨죠. 페이스리프트된 팰리세이드를 택하시는 분들께서 가족을 위해 넉넉한 공간을 선사했는데 승차감이 나쁘면 좀 미안할 텐데 이제는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야, 이거 애프터마켓에서 서스펜션 조금 팔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기존의 아쉬움, 이래서 시장의 지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뀌니까요. 승차감을 개선한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진작 이러지. 이게 유럽은 사실 뭐 서스펜션부터 해서 핸들링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시장은 사실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핸들링이 뭐 스티어링 이렇게 꺾었을 때 왼쪽으로 꺾었는데 왼쪽으로 안 가는 차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의 세련미와 어떤 내가 조향을 했을 때 차가 반응해 주는 것들이 중요한데 아쉽게도 이제 국내 성향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시장 특성이니까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다만 이제 제조사 차원에서는 그 둘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면 좋겠죠.